저희가 조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 매일매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니까 일주일에 3번만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요번에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게 제일 비싼 조사인데 전화 면접을 저희가 하루에 1,000명씩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화수목 사이. 월화수목 있었던 거. 네. 그러니까 수목의 조사 따로 2,000명. 예, 2,000명. 월화에 2,000명 한 것을 다 합쳐서 4,000명. 예. 그러니까 매일 한 거니까 1,000명씩. 네. 이게 다 가상번호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이게. 비싼 게 정확하다. 비싼 게 정확하다. 자 그럼 봅시다. 네. 어떻게 나왔냐. 여전히 뭐 진보보다 보수가 표집이 많이 잡힙니다. 1, 2차 다. 네, 저희도 여전히 보수가 더 표집이 많아요. 많습니다. 1차 때는 진보 24.8, 보수 29.4. 2차 때는 진보 24.5, 보수 28. 둘 다 보수가 많이 표집됐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보시면 민주당 50.0, 국민의힘 31.8, 개혁신당 7.9. 지난주에 비하면 민주당 1.3 빠졌고요. 국민의힘은 0.8 올랐고 개혁신당은 2.0%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건 맞아요. 네. 한 1, 2% 정도. 그렇습니다. 1, 2%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니까. 네, 관망층에 있었던 보수 이탈층들이 다시 네. 복귀하는 건데.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상한 조사들 원래 이맘때면 나오는 이상한 조사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역전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막 쏟아내요 요새. 마음이 느슨해서 투표장에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 이게 또 막 좁혀서 큰일 나서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또 불안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고. 그리고 또 상대는 그럼 우리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애도 불안하고 이 정도 큰 표차가 어디 있었어 이때까지 역대 우리 대선에서 한 번도 이런 정도의 표차는 없었어요. 뭐 정당 지지율이 20%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도 지금 불안해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자체는 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자는 얘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적국 필요하죠. 투표층을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 비해서 적국 투표층이 훨씬 앞섰거든요. 네. 단단했다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층들도 투표 적극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건 너무 붙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건 왜 불안해? 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안해. 약간 불안은 전파되는 거거든요. 보통 긴장을 해야 한다. 예전에 불안한 게 아니라 긴장을 해야 예전에 선거 전략이라는 게 이래요. 표차가 있어봐야 양쪽에 정면으로 붙으면 5% 이내였기 네네. 때문에 항상 이때는 긴장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네. 항상 불안해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해야 되고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 마케팅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구도에서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 불안해한다는 거는 그게 전략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왔던 전략이 불안감 자극 이거밖에 없거든. 네. 승리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데 55% 이상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55% 넘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얻을까봐 불안하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불안이 그러니까 선거의 투표 동료가 이때까지는 수십 년간 불안 마케팅밖에 없었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야 투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방식으로 격려해야 돼요. 뭐 혹은 투표장에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다른 후보 지지층들이 해도 안 되네 해서 이제 투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오로지 불안하게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의 투표 동료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게 우리 용어를 접목습니다. 불안은 전파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구도가 서 있어요. 네, 전혀 불안할 수치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정반대로 생각해요. 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당연하잖아요. 이 정도 구도에서 못 이기면 우리는 앞으로 정을 못 이겨요. 그렇죠. 네. 왜 이겨야 되는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이 약간 실종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이 윤석열 3년 폭정과 내란 때문에 초래된 선거인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잘 안 보여요. 네. 사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 말고 왜 이 선거가 있게 됐지? 그렇죠. 질문을 간단하게 그 정책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탄핵 후보의 이후에는 정책이 안 원래 회고적 투표잖아요. 탄핵 이후에는 회고적 투표인데 원래는 전망적 투표인데 그래서 심판적 성격이 워낙 강한 구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선거가 왜 있지?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후보가 얘기하듯이 민주당 도와주고 있는 그리고 회고적 그래서 투표의 성격이 민주당이 이어지고 수세적 자세가 아니라 공세적 자세로 확실히 구체한다. 기조 자체를. 정권 교체, 정권 연장은 뭐 이전 흐름과 대동 거의 소개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67대 1에 28.3 압도하죠. 가상 대결, 다자 대결 한번 가상 대결이 아니죠. 다자 대결인데 후보 선호도 지지도 한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50.5, 김문수 30.3, 이준석 9.1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소폭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1.2 빠지고 김문수 1.6 오르고 이준석 1.7 오른 상황입니다.
특히 이준석이 20, 30대 남자층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대선 후보가 그 한 후보가 그 50%를 넘은 게 처음이거든요. 갤럽은 또 전역 실사를 별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네. 불안해할 게 아니라 이 선거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환기시켜 주는 거지. 불안해하면 안 된다 이거지. 맞습니다. 양자 대결도 한번 보실까요? 양자 대결. 예. 예,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53.9, 김문수 35.2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준석 표가 양자 대결할 때 어디로 가는지를 봤더니 이재명 20.0, 김문수 31.4, 20대 30.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그의 후보 뭐 투표할 인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이준석 후보 단일화를 던져버리면 그 전부 다 김문수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대통령감이라고 지금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소수가. 그래도 차차기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이번은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지금은 아니고 차차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뭘 불안해. 불안할 거 없어요. 근데 이 선거의 성격이 실종되는 거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거는 계속 되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선거를 하냐고. 근데 이재명 52.2대 이준석 28.0 두 사람 가상 대결 붙이면 그렇게 되고요.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이준석 쪽으로 갑니다. 51.6 이재명 후보한테 2.4 정도 가고 적극 투표 중에서는 이재명 56 이준석 27로 더 벌어져. 전화가 없는 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입니다. 50%, 뭐 50, 한 2, 3% 계속. 오히려 그러니까 양자 대결 하는 게 더 올라가요. 예. 양자 네. 나는 단일화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 저도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 됐으면 한 방에 좋겠어요. 쓸어버리자. 예.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그날부터 깜깜이 기간이니까 그 한 4, 5일 동안 온갖 뉴스들을 쏟아내겠죠. 네. 예. 그리고 댓글도 돌리고 그때 불안감은 그때 돌릴 그 불안감 자극 뉴스 자양분이 될 것이다.